네, 오늘장 개장한 지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죠.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 박준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시장 작전명 좀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시장 작전명은 일단 변동성으로 잡았습니다. 변동성, 예. 출렁거림. 이유는요? 최근에 시장 이슈 자체가 지난주에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고 그 전에도 중국 시장의 불안이라든가 프랑스발 테러라든가 그것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주요 이벤트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오페크에 대한 회담 그것도 주요한 어떤 그 변수들이 어느 정도 이벤트들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있을 유럽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과 또 여러 가지 대외 여건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는데 이러한 또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한적인 박스권 내의 어떤 변동성 국면이 향후에도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어떤 대응 전략 자체는 변동성 구간 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변동성을 잡았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뭔가 우리 증시를 쥐고 흔들 만한 출렁출렁거리게 할 만한 재료가 많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체크 포인트로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공개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약간 힌트가 나왔던 유가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증시 세 번째로는 글로벌 제조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가 하락부터 짚어보죠. 배럴당 40달러 이탈 나왔어요. 이제 20달러, 15달러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지금 플러스 2포인트대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늘 시장을 포인트를 잡으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유가 하락으로 일단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변동성을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 오페크 산유국 회담이 끝났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어떤 수준이죠. 일단은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지난 주말에 유가가 2.7% 정도 하락을 했고 주간 단위로 4.2% 정도 하락을 하면서 40불대가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의 문제 자체가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예상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달러 자체가 지난주에 그래도 약간 약세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시축 건수 자체가 3주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세일 가스와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40불 아래로 떨어졌다는 부분 자체는 감산 합의 실패 자체가 향후에 어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향후에도 유가가 상승 전환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유가 자체가 20불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국내 시장이라도 신흥시장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 자체는 여러분들 충분히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디까지나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산유국들이 상당히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상당히 재정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국가들이 지난주 12월 이후에 관련 또 CDS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유가가 감산 실패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관련 국가들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CDS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산유국들의 재정난을 겪다 보니까 최근에 또 자금 이탈 우리 시장도 지금 중동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6개월 지난 3분기만 한다더러 중동계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해서 500억 이상 700억 불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2조 원 이상이고 2분기 이후에 빠져나간 걸 감안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거의 33조 원 정도가 신흥시장 쪽에서 오일머니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 부분 자체가 대부분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면 러시아라든가 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러시아 루블화 가치 자체도 보게 되면 거의 2개월 내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원유를 중심으로 한 어떤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관련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금융시장에 또 전개된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도 대체로 신흥시장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시각 자체가 좀 지배적인데 이런 또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의 개선이 상당 기간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자금 회피 현상은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 국내 시장 자체도 분명히 악재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산업재 관련 섹터들인 건설이라든가
조선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이들 부분이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향후 또 모멘텀이 전개되기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떤 변동성 국면의 어떤 제한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유가가 이렇게 40달러 이탈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살 때다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운영님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라고 좀 보시는 거죠? 예, 저도 일단은 좋은 문제는 그래 여러 가지 였건 현재 지금 유가 재고 자체가 1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수준의 유가고 조금 전에 시축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10% 유가가 하락했다는 자체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저점을 깨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인데요. 지난주 후반에는 한 2% 정도 강하게 좀 올랐는데 미국 증시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근데 현재 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이고 유럽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게 된다는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악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개인적으로 적당하게 완만하게 어떤 그 연착륙 기조가 전개되면서 행보하는 그런 국면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가장 유리한 여건이라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견조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시장에서 경기라든가 주식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던 측면에서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서 글로벌 시장의 주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우지수가 전일 뭐 급등을 좀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크게 본다 한다면 17,200에서 18,200포인트 정도 사이이고 9월달 이후를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17,400과 그다음에 18,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 지표 자체도 안 좋게 나온 부분이고 여전히 그래도 금리 인상의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다우지수 현재 PER 수준 자체가 지금 16.5배 되는 수준입니다. 12개월 PER 16.5배고 17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16.5배라는 자체는 역사적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우지수가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파란 띠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물량선입니다. 현재 지수가 올라와 있는 17,900포인트대에서 올해 12월 연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현재까지 28.5% 정도의 매물이 집중돼 있다는 관점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우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 자체도 그래도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이 앞서서도 기름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조업이 그만큼 안 좋다. 기름 수요가 별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에도 제조업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자체도 안 좋습니다. 가장 현재 그래도 경기가 앞서가 있는 미국마저도 최근에 제조업 지표 자체가 상당히 크게 부진했지 않습니까? ISM 제조업 지표가 50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건 그래도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거의 소비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경기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괜찮은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거의 표를 보시다시피 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국, 중국 다음으로 많네요. 네, 그렇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하다 불구하고 이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라다 중국이라다 신흥시장 자체는 제조업 비중이 아직 높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출 주도의 국내 제조업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현재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체크포인트 3가지를 좀 점검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 후반 미증시도 오르고 해서 좋은 얘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주식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다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전략 자체가 변동성이고 변동성도 큰 변동성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변동성 구간을 이용한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 그 대응이 어려우신 분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해서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관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개인적으로 1960포인트 정도와 그다음에 203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이 연말까지 좀 제한적인 변동성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따라가게 되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었고 12월 달 시장도 그렇게 전개될 것 같고 현재 내년도 시장 전망치 자체도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경기 전문가들과 글로벌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국내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제한적인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그렇다면 어느 쪽 섹터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약간 어떤 제한적 변동성 구간 쪽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위한 대응을 좀 필요할 것 같고 기대 수익이 높지 않다는 관점에서 약간 방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수출 중개 제조업 지표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글로벌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여러 어떤 불안한 국면이 신흥시장 중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유지 어떤 방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 배당 시즌이 얼마 남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래도 기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고배당 관련 종목들과 또 유가가 하락 자체가 기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유가 하락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환경 관련 종목들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AM올리 장비 종목들에 대한 기간 수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멘텀도 괜찮기 때문에 그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딱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0.07포인트의 상승 흐름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좀 지수가 하락 전환 그리고 또 하락으로 마무리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연말 배당 시즌이고 그래도 네. 뭐 그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고 있지만은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기간 수급이 이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가져 본다면 1,960포인트를 저점으로 좀 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간 시점에서 약간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영 감독과 함께 오늘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작전명은 변동성이었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오늘은 좀 박스권의 대응 그리고 내수주 위주로 방어적인 접근을 원했습니다. 고배당주, 유가 하락 수혜주, 환경 관련주, OLED주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작전 이렇게 좀 세워봤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 지수가 잠깐 파란불 들어왔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어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양지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